죄송해요.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그런데 음악 돈이 없어서. 눈이 내리는 12월의 밤, 상점가 한 구석에 있는 튀김집 앞에서 떨면서 멍하니 서 있는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10살인 오빠와 8살인 여동생. 꾀죄죄한 옷을 입고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마 외면하지 못한 튀김집 주인은 그런 두 아이에게 따뜻한 튀김을 먹여 음악 주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뒤, 이 아이들이 이 튀김집 주인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그리고 지금 늠름하게 음악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주인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에 칼바람이 상점과 골목을 스쳐 지나갑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 늘어선 가운데 단 한 곳의 포련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송림 튀김입니다. 가게 안에서는 68살의 주인 박진수 씨가 홀로 기름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한숨을 쉬며 계산대에 팔꿈치를 기댑니다. 한때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던 이 가게도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과 상점가의 쇠퇴로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박진수 씨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 이 상점가는 활기로 넘쳐 흘렀습니다. 퇴근길에 직장인들이 송림튀김의 포렴을 지나 계산대를 가득 메우던 나날들. 사장님, 오늘도 늘 먹던 튀김덮밥 하나 부탁해요. 오, 잠시만 기다리게. 그 시절에 박진수 씨는 아직 젊었고 아내와 둘이서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밝은 접객, 모든 것이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가 술을 따라주면 박진수 씨는 튀김을 튀겼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박진수 씨는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여보, 박진수 씨는 사진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나 이제 한계일지도 모르겠어. 당신이 있을 땐 둘이서 했으니까 어떻게든 됐는데. 하지만 혼자서는. 말이 끊깁니다. 박진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기름솥에 불을 껐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가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내와의 추억도 이곳에서 보낸 시간도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무게가 박진수 씨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음악, 역시 이달까지만 하고 가게를 접을까.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박진수 씨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보, 이 가게는요, 그냥 튀김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줘요. 박진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내는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손님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골 손님의 생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음악, 슬쩍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존재가 이 가게를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박진수 씨는 한숨을 쉬고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있자니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수 씨가 고개를 들자 포렴 너머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누구냐? 박진수 씨가 소리치자 그림자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무언가 필사적으로 용기를 짜내고 있는 듯한 기색이 전해져 왔습니다. 박진수 씨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몸을 찌릅니다. 포렴 옆에 두 아이가 서로에게 기대듯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10살쯤, 여자아이는 8살쯤 되었을까요? 둘 다 꾀죄죄한 옷을 입고 몸을 자꾸 떨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를 감싸듯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추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박진수 씨의 물음에 남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뺨은 헬쓱하고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옷은 며칠이고 빨지 않았는지 옷깃이 더러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좋은 냄새가 나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작았고 추위를 견디며 필사적으로 말을 쥐어짜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오빠의 옷자락을 꽉 쥔 채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작은 몸이 추위로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손은 추위로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너희 남매니? 박 씨가 다정하게 묻자 남자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갈 집이 없거나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두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꾀죄죄한 옷, 깡마른 몸, 창백한 얼굴. 분명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의 마음속에 아득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적 똑같이 배를 쫄쫄 굶고 있던 나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병약해서 일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빚에 쪼들려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1965년 세상은 고도 경제 성장으로 떠들썩했지만 박 씨네 집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10살이었던 박 씨는 학교를 마치고 동생의 손을 잡고 튀김집 앞에 멍하니 서 있던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가게 안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 따스한 불빛, 그리고 튀김집 사장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꼬마야, 배고프냐?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박 씨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됐다. 어서 들어와 먹어라. 배가 고라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다. 그때 먹었던 튀김의 맛을 박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막 튀겨낸 새우의 바삭한 식감, 한 입 베어 물자, 튀김옷의 고소함과 새우의 촉촉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 짭짤한 간장 소스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다정한 눈빛, 그 온기가 박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그것이 박 씨가 튀김집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됐다, 들어와. 박 씨는 짧게 말하고는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매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혼이 나는 건지. 두 아이는 불안한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라니까. 감기 걸리겠다. 박 씨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바깥의 추위와는 정반대로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두 아이는 주방 앞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말없이 튀김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사정은 어려웠고 이제 그만 접으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이 기름값마저 아까운 상황. 전기세도 가스비도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눈앞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다시금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여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어줘요. 그게 우리 가게의 마음이니까. 박 씨는 튀김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름이 천천히 데워지며 나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타쿠입니다. 동생은 햄이라고 해요.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똑바로 박 씨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새우를 꺼냈습니다. 오늘 장사하고 남은 마지막 새우였습니다. 박 씨는 새우 껍질을 정성껏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40년의 경험이 녹아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밀가루와 달걀, 물로 튀김옷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의 농도를 확인하며 박 씨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튀김은 말이다. 튀김옷이 생명이야. 너무 돼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돼. 딱 좋은 농도로 바삭하게 튀겨내는 거지. 타쿠와 해미는 박 씨의 손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튀김옷을 새우에 입혀 조심스럽게 기름 속으로 넣었습니다. 치익 하고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해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음악처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 좋지? 박 씨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튀김은 말이다. 이 소리로 익는 정도를 알 수 있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 거지. 그게 바로 장인의 기술이라는 거다. 이 소리가 점점 높아지면 이제 다 튀겨졌다는 신호지. 박 씨는 기름의 온도를 확인하며
차례차례 새우를 건져냈습니다. 소리가 바뀌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노릇노릇한 황금빛이 되는 순간 기름에서 건져냈습니다. 다음으로 단호박, 고구마, 표고버섯을 차례로 튀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박 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이르지. 박 사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과의 유대감. 그것이 박 사장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두 아이 앞에 텐동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달콤 짭짤한 소스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새우, 단호박, 고구마, 그리고 버섯까지 저마다 먹음직스러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한마디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혜미도 오빠를 따라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은 너무나도 작고 또 앙상했습니다. 첫 한 입을 넣는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튀김옷은 바삭하고 가벼웠고 한 번 베어 물자 탱글탱글한 새우의 식감과 촉촉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 짭짤한 소스가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혜미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준호의 작은 속삭임이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빠, 정말 맛있다. 혜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행복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준호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은 아이들에게 등을 돌린 채 주방 카운터 안쪽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옆모습에는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박 사장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먼저 떠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꽤 괜찮은 날일지도 모르겠군. 두 아이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텐동을 전부 비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준호와 혜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예의 바른 모습에 박 사장은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반듯한 예절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제대로 가르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은 어디냐? 그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미는 다시 오빠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부모님은? 엄마는? 일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일이라도 하나. 박 사장의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됐다. 이제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 감기 걸리겠다. 박 사장은 두 아이를 배웅하고 다시 혼자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희미한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사장이 재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의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또 왔냐?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설거지라도 하게 해주세요. 준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혜미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 같은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박 사장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박 사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 그냥 공짜로 얻어먹을 수는 없어요. 뭐라도 돕게 해주세요. 준호의 말에 박 사장은 조금 놀랐습니다. 이 어린 나이의 아이가 이토록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은 아마도 힘든 환경 속에서 일찍부터 홀로서기를 강요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 사장은 잠시 동안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럼 들어와. 박 사장의 말에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후로 두 아이는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책가방을 맨 채로 박 사장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뿐이었지만 점차 가게 청소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을 꼼꼼하게 닦았고 혜미는 작은 손으로 테이블을 닦아 나갔습니다. 두 아이의 몸짓은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날이 갈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준호는 박 사장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스스로 알아서 척척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해미 또한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박 사장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이 오면 어느새 튀김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법이야. 그렇게 말하며 갓 튀겨낸 튀김을 두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준호와 혜미는 매번 잘 먹겠습니다라며 두 손을 모으고 부터 기쁜 듯이 먹곤 했습니다. 두 아이가 가게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게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마츠다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늘 찌푸리고 있던 얼굴에 이따금 미소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도 예전처럼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올까? 마치다는 두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아이의 존재가 삶의 보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점가 사람들도 음악 마치다 씨와 남매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종종 채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다 씨, 이것 써요. 아이들한테는 채소도 먹여야죠. 미안하구먼. 타쿠와 메구미는 상점가 사람들에게도 귀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지나가면 모두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치다 시내 가게 가는 거니? 네, 음악 도와드리러 가요. 타쿠는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메구미도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야. 상점가 사람들은 따뜻한 눈으로 두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타쿠가 마치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저씨, 튀김을 맛있게 튀기는 비결이 뭐예요? 마치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겁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란다. 마음이요? 그래, 이 튀김을 먹는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꼈으면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튀기는 거야. 기뻐했으면 좋겠다. 힘을 냈으면 좋겠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맛에 배어나는 거란다. 타쿠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구미도 마치다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튀김이 맛있는 건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군요. 음악 타쿠의 말에 마치다는 조금 쑥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저 먹어주는 사람이 기뻐했으면 하는 것뿐이다. 가게 안에는 평온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가게의 천막 너머로 비쳐 들어왔고 메구미가 바닥을 쓰는 소리와 타쿠가 접시를 닦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다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래 며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쿵! 갑자기 가게 입구에서 거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의 천막이 난폭하게 젖혀지더니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우리 애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의 커다란 목소리에 가게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음악 타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메구미는 오빠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편안한 표정은 사라지고 공포와 당혹감에 가득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음악이 썼습니다. 마치다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의 엄마인가? 마치다의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당신이 우리 애들 공짜로 일 시킨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속셈이죠?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애들 시켜서 설거지나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그거 불법 아니에요? 일을 시킨 게 아니야. 배고파하길래 밥을 줬을 뿐이다. 가난뱅이 주제에 음악 잘난 척은 애들 부려먹고 돈도 안 주다니. 경찰 부를 거 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음악 같습니다. 그 모습을 가게 밖에서 몇몇 상점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음악 다쿠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여자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조용히 해.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메구미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타쿠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다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움직임에 여자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마치다는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떨고 있었어.
음악 마치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가게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은 추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떨고 있었다. 굶주리고 있었고 제대로 된 옷도 입고 있지 않았어. 밥도 안 먹이면서 뭐가 부모라는 거냐. 여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상점가 사람들도 가게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당신이 뭘 안다고? 알지. 이 아이들 눈을 보면 말이야. 마치다는 타쿠와 메구미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는 불안한 듯 마치다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는 말이야, 돈으로 크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마음으로 크는 거라고. 마치다의 말에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이 가게에 와서 열심히 일을 도왔어.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고. 그런 아이로 키운 게 바로 당신이잖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짙은 화장이 눈물에 번져갔죠. 나라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그랬겠지. 하지만 말이야. 열심히 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건 별개의 문제야. 마치다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부모 마음은 잘 몰라.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알아. 나도 옛날엔 똑같이 배를 골턴 꼬마였으니까. 마치다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절 내가 가장 원했던 건 밥도 돈도 아니었어. 엄마가 제대로 나를 봐주는 거였다고. 오늘은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어봐주는 거.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거. 그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단 말이다. 마치다는 타쿠와 메구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말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야.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 시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타쿠가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타쿠의 다정한 목소리에 여자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메구미도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두 아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 타쿠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메구미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더욱 서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다는 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마주보라고.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자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진 후 마치다는 홀로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다 씨, 가게 밖에서 생선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잘 말해줬어.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럼 저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어. 마치다 씨는 옳은 말을 한 거야. 상점가 사람들이 차례로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다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조용히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누나의 아이들이었군. 며칠 후 마치다가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마치다 씨 맞으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치다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만 당신은 누구요? 저는 타쿠와 메구미의 외삼촌입니다. 실은 며칠 전의 일을 우연히 보고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세가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삼촌이라고? 네, 저는 하세가와라고 합니다. 대한미식그룹이라는 외식 기업에서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하세가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마치다는 그것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이 상점가 재개발 조사를 하던 중 이곳 분들에게서 마치다 씨와 아이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누나의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
며칠 전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였군. 마치다는 하세가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이들을 돕지 않은 거요? 없었습니까? 박진수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음악 하세가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이면서 가족이 그렇게 힘든데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세가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번이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완강히 거절하더군요. 동생에게 기댄다는 건 음악 한심한 짓이라면서요. 그래서 포기했고요. 네, 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누나는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고생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의 대비가 누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세가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움을 거절당했다고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사실은 다른 방법이 분명 있었을 텐데 더 빨리 직접 아이들을 보러 왔어야 했습니다. 그랬군요. 박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식사 정말 감사했습니다. 인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세가와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는 밤에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삶이 거칠어지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게 됐었죠. 하지만 사장님의 말씀 덕분에 누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누나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가녀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세가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이들과 마주하고 싶다면서요. 다음날 바로 밤 일을 그만두고 낮에 할 수 있는 청소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군요. 박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도 제대로 마주하려고 하고요. 전부 사장님 덕분입니다. 하세가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는 됐습니다. 배고픈 애들한테 밥 한 끼 준 것뿐이니까요. 박진수의 말에 하세가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세가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업무 때문에 이 시장을 조사하던 중에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지역 분들이 이 음악 가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지만 동시에 경영이 어렵다는 것도요. 하세가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장님, 부디 이 가게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하세가와의 진심 어린 표정에 박진수는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가게를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이제 한계라고 생각했죠.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세가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설비 개조, 홍보, 경영 지원, 모든 것을 저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보답을 바라고 밥을 먹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요. 박진수가 그렇게 대답하자 하세가와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희 쪽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효율과 이익만이 우선시되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가게에는 그게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맛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박진수는 말없이 하세가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 가게든 매뉴얼대로 움직일 뿐 음악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맛은 균일하지만 따스함이 없죠. 그런 와중에 사장님처럼 마음이 통하는 가게야말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같은 장인의 기술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세가와의 열의에 찬 말에 박진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동안 음악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까. 박진수의 눈에 오랜만에 힘찬 빛이 깃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가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후 가게는 크게 변했습니다. 하세가와 그룹의 지원으로 설비 보수가 시작되었고 가게 내부도 밝게 리모델링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가 가장 고집했던 것은 맛을 바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 기계가 들어와도 내 손으로 튀기는 한맛은 변하지 않아. 박진수는 매일 변치 않는 열정으로 튀김을 만들었습니다. 하세가와의 홍보 효과도 더해져
손님들의 발길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튀김 역시 최고예요.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단골 손님들의 말이 박진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후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 최진수 씨는 73살이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에 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게를 지켰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튀김을 튀기고 있을 때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니까요. 최진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 선생님도 가끔 가게에 들러 그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직 쌩쌩합니다. 최진수 씨는 기운차게 대답했지만 이 선생님의 눈에는 그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서서 일하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진수 씨는 계속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음악, 동네. 아이들이 최진수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냐, 너희도 잘 지내라. 최진수 씨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문득 옛날 민준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최진수 씨는 때때로 그 겨울날을 떠올렸습니다. 음악, 그리고 세월은 더섭이 흘러갔습니다. 78살이 된 최진수 씨는 마침내 몸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진수 씨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해질녘의 일이었습니다. 가게에는 단골 손님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수 씨는 여느 때처럼 주방 안쪽에서 튀김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새우에 튀김옷을 입혀 기름 속에 조용히 담갔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음악 사장님,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도 이 소리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는걸요. 최진수 씨가 대답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최진수 씨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튀김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탕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다른 손님이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최진수 씨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튀김집 스승님과의 첫 만남, 음악 아내와의 만남, 처음 가게를 열었던 날,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덜덜 떨며 가게 앞에 서 있던 어린 남매의 모습. 은혜야. 최진수 씨는 작게 읊조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사히 잘 자랐을까?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최진수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진수 씨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담당 간호사로서 병실에 음악 들어온 사람은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진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정신이 드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최진수 어르신,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최진수 씨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음악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르신, 저 기억하시겠어요?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진수 씨의 눈이 점차 초점을 찾았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던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은혜니? 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놀랍게도 눈앞의 여성은 10년 전 그가 도와주었던 남매 중 동생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가 나를 돌봐주게 될 줄이야. 최진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봐요. 음악 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던 제가 이번에는 사장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요. 네가 간호사가 되었구나. 네. 그때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의료를 통해 실천하고 싶었어요. 은혜는 다정하게 최진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인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니? 오빠도 요리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바로 연락할게요. 음악 은혜는 서둘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최 사장님께서 깨어나셨어. 정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방 갈게. 1시간 후
민준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그토록 그립던 최진수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 목소리에 최진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냐, 너도 와주었구나.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민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 그때 이렇게나 컸구나. 마치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음악 탁후는 올해 25살, 메구미는 2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튀김을 잊을 수가 없어서 요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타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의 한 일식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츠다 아저씨가 저희에게 먹여주셨던 그 튀김의 음악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마츠다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마츠다 아저씨. 타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가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끝이겠지. 내가 이런 몸으로는. 마치다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돕게 해주세요. 타쿠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튀김 가게를 여는 게 꿈이라 이 길로 들어선 겁니다. 마치다. 아저씨께 튀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간호사로서 아저씨를 돌봐드릴 수 있어요. 메구미도 말을 보탰습니다. 얘들아, 정말 괜찮겠니? 마치다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타쿠가 음악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마치다, 아저씨께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맛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저씨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메구미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마치다 아저씨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마치다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가게는 너희에게 맡기마. 마치다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타쿠와 메구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튀김은 하루 이틀 만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타쿠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어서 건강해지셔서 음악,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메구미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온 것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타쿠와 메구미가 돌아보았습니다. 마치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여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악, 타쿠와 메구미의 어머니입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동안 음악 정말 애쓰셨잖아요. 이 아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치다의 말에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어머니로서 살아갈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백반집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백반집 마침이라고요. 마치다 선생님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음악 마치다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 가게도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고 있어요. 라고 메구미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마치다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일, 그 후의 일, 각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 주 후 마치다는 퇴원했습니다. 튀김집 마치야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쿠는 마치다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더 들어. 튀김은 소리로 튀기는 거야. 마치다의 엄한 지도에 타쿠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네, 메구미는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살려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이 식재료들의 조합이라면 소화에도 좋겠네요. 메구미의 제안에 음악 마치다는 감탄했습니다. 간호사의 시선이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군.
어머니도 가끔 가게를 도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음악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아니, 충분해. 당신은 당신 가게나 잘 챙겨. 마치다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올 무렵 가게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튀김집 마치야 2대 타쿠. 그 글자를 올려다보며 마치다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음악 간판이로구나. 아저씨의 기술을 제대로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타쿠가 진지한 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개업하는 날 가게에는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타쿠군이 가게를 물려받았다면서 마츠다 씨의 맛 제대로 지켜줘야 해. 손님들의 기대에 타쿠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튀김을 튀기는 타쿠의 모습을 마치다는 객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치익하고 기름 튀는 소리, 고소한 향기가 가게 안에 퍼져나갑니다. 좋은 소리군. 이윽고 손님 앞에 튀김이 놓였습니다. 첫 한 입을 맛본 손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오, 이건 마치다 씨의 맛이야. 정말이네. 변치 않는 맛이야. 손님들의 말에 타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다도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역시 튀김은 막 튀겼을 때가 최고지. 마치다가 중얼거리자 타쿠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치다 씨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입니다. 음악 마음으로 튀긴 튀김은 언제까지나 따뜻한 법이지. 마치다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눈을 떠 타쿠를 바라봅니다. 너는 이제 훌륭한 장인이다. 이 맛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렴. 타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반드시.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마치다와 타쿠, 메구미, 그리고 어머니 네 사람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타쿠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다 너희들 덕분이다. 음악 마치다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다 아저씨. 라며 메구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께서 해주신 말씀을 저희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음악, 내가 무슨 말을 했었나? 마치다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이는 돈으로 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으로 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타쿠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아저씨의 마음으로 저희는 자란 거예요. 어머니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그날 마치다 씨에게 꾸중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진정한 미소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군. 마치다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마치다 씨에게 배운 말을 떠올리게 해주더군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저 배고픈 꼬맹이들한테 밥 좀 내줬을 뿐이야. 마치다의 말에 세 사람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음악하지만 그분이 저희의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타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상점가의 불빛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튀김 솥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조금 남은 솥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음악 전해져 옵니다. 이 가게의 맛 부탁한다. 마치다의 말에 타쿠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튀김집 마치야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갓 튀겨낸 튀김의 향기와 함께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이야기가 10년의 세월을 거쳐 튀김 하나에서 시작된 인연은 확실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초여름밤 상점가 안에서 음악 튀김집 마치야의 불빛이 오늘도 따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전할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꼭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